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노소 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5일입니다. 결국 세금 폭탄인가 공시지가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발췌한 건데요. 공시지가 90%까지 상향시킨다. 결국엔 세금 폭탄인가.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죠. 어제 날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담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함께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네, 이것을 봐도 일단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빨리 올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고 로드맵. 주택의 유형별, 주택의 형태별로요. 유형별로요. 또 가격별로 공시가격 목표 달성 시점을 차별화한다. 왜 그런지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는 현재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말하죠. 이것은 69%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90%의 공시가격으로 현실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90%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이 많이 올라야 하겠죠. 왜 그런가요? 자,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에 따라 주택 유형과 가격별로 기울기를 다르게 해서 서민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 공동주택은 5에서 10년, 단독주택은 7에서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현실화율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네요. 그래서요, 15억 이상인 아파트는 가장 빠른 5년 만에 현실화율을 90%를 달성하고요. 9억 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요, 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를 달성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즉 가격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부동산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전망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검정 그래프 있죠? 이것은 토지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65.5%에 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100만 원짜리 토지라면 현재 공시지가는 65만 원, 65만 5천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현실화율 90%를 28년까지 해서 완성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공동주택 이 핑크색, 빨강색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공시가격이 69%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즉 100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공시가격이 690원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9%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90%로 만드는 것은 약 30년에 걸쳐서 2030년인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90%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또 단독주택을 볼까요? 이 단독주택은 현재 53.6%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2035년, 15년 뒤죠. 15년까지 해서 90%를 만들겠다.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한 8년, 길게는 한 35년 안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토지든 모두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요. 재산세 감면도 이번에 해줬죠. 6억 원 이하대에서 1억 원 이하는 3만 원을 감면을 해주고요. 1에서 2.5억 이하의 부동산은 3에서 7.5만 원, 7만 5천 원이죠. 2.5억에서 5억 이하는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5에서 6억 이하는 15에서 18만 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6억 이하라는 것은 거의 뭐 중산층 이하가 될 텐데요. 중산층 이하 서민이 될 텐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렇게 불만들이 있고 또 난리를 피우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이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농지부담금, 건보료, 또 복지수급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60여 개가 넘는 제도와 정책 이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곧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요. 그만큼 내 재산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농지부담금, 건보료 등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복지수급이나 장학금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등의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89년, 93년에 토지화폐 현실화, 93년에 지가 현실화, 00년, 05년도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추진이 됐었죠. 하지만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이런 60여 개가 넘는 제도와 정책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입법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재산들을 사서 모아야 됩니다. 왜냐?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21년 예산안, 그 다음에 20에서 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등을 보면 그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년에만 해도 우리가 추경을 제외하고 512조 원의 예산이 풀렸었습니다. 21년에는 555조 원, 22년에는 589조 원, 23년에는 615조 원, 24년에는 6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풀리는 겁니다. 즉 연평균 증가율 5.7% 정도의 비율로 꾸준히 국가 예산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연준에서는 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했었죠. 네. 이런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즉 5년간에 걸쳐서 국가 예산이 최소 2,912.9조 원가량의 역대급 예산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즉 넘치는 유동성과 또 저금리 기조가 23년까지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의 부동산 꼭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을 산업을 선도하는 1등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사 모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많은 자산들 어떤 자산도 좋습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어떤 자산이든지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여윳돈이란 것은 없습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시고요. 꾸준히 좋은 자산을 사 모으시면 여러분들 10년 뒤, 15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웃고 계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금에 대한 그 상승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우상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인플레이션 또 여러 가지 요인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왜 끊임없이 바이앤홀드 하셔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에 대한 어떤 확고함을 가지시면서 자산을 모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